프랑크푸르트 희난. 그날 내 생일에 나는 더블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자마자 차고가 텅 비어 있었다. 가족이 사라진 게 아니었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훔쳐간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 칼을 쥐었다. 가족의 목을 노리고. 첫 번째로 느껴진 건 피로가 아니라 분노였다. 그 분노가 나를 삼켰고 나는 맹세했다. 그들이 내게 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돌려주리라. 하지만 그 칼은 피를 보지 않았다. 아직은. 대신 나는 그들의 삶을 파괴할 계획을 세웠다. 한치의 자비도 없이. 나는 그날 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웃었다. 이제 내 차례야. 그 미소는 미친 듯이 보였을 테지만 그게 바로 시작이었다. 배신의 대가는 영원한 고통이어야 했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서울의 아파트는 아직 어두웠고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물결이 희미하게 빛났다. 내 이름은 강민준, 42세. 평범한 회사원으로 매일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그런 남자.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내 생일이었다. 42번째 생일, 특별할 게 없었다. 가족이 기다려줄 테니까? 아니, 그랬어야 했다. 아내 지은은 요즘 바빴다. 아이들 교육 때문에 늦은 밤까지 학원 상담을 한다고 했다. 큰아들 준호는 고3, 대학 입시로 스트레스 받는 나이, 작은 딸 수연은 중2, 아직 순진무구한 나이였다. 나는 그들을 위해 일했다. 매일 더블 근무를 자처했다. 회사에서 야근을 하면 보너스가 나오고 그 돈으로 아이들 학원을 보냈다. 민준아, 고마워. 내 덕분에 우리 가족이 버티는 거야. 이 지은의 말 한마디가 내게는 동기부여였다. 출근길에 나는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들고 지하철에 올랐다.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빌딩들. 서울은 언제나 바빴다. 나처럼. 회사에 도착해 컴퓨터를 켜고 엑셀 시트를 띄웠다. 마케팅 팀장으로서 나는 숫자 속에 묻혀 살았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오전 회의에서 상사가 민준 씨, 이번 프로젝트는 내가 주도해. 더블로 해줘라고 했을 때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생일이니까 특별히 더 열심히 해야지. 지은에게는 미리 말해뒀다. 오늘 늦을 거야. 케이크는 사도. 그녀는 웃으며 달았어. 기다릴게 라고 답했다. 점심은 도시락으로 때웠다. 반찬은 어제 지은이 싸준 김치찌개와 밥 익어 먹고 힘내. 그녀의 손맛이 느껴졌다. 오후가 되자 피로가 몰려왔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아이들을 생각하며. 준호는 의대 가고 싶어 했고 수연은 피아노를 배우고 있었다. 그 꿈들을 위해 나는 내 꿈을 포기했다. 젊었을 때 소설을 쓰고 싶었지만 이제는 숫자만 다룬다. 저녁 8시 더블 근무가 시작됐다. 동료들은 생일 축하해, 민준아. 집에 가라고 했지만 나는 괜찮아. 마무리하고 갈게라고 웃었다. 컴퓨터 화면이 번쩍였다. 데이터가 쏟아졌다. 10시, 11시, 자정. 마침내 끝났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지하철에 올랐다. 창밖은 이제 깜깜했다. 집에 도착한 건 새벽 2시였다. 아파트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타고 올라갔다. 문을 열기 전 나는 문득 기분이 이상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다. 평소라면 지은의 코 고는 소리나 아이들의 숨소리가 들려야 했다. 열쇠를 돌리고 문을 밀었다. 여보, 나왔어.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어둠 속에서 불을 켰다. 차고로 이어지는 문이 보였다. 우리는 지하주차장 대신 집 안차고를 썼다. 내 자랑거리였다. 5년 전 빚을 갚고 산 벤츠. 가족 여행에 쓰던 그 차 이 문을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차고가 비어 있었다. 아니, 그뿐만이 아니었다. 집 안거실로 가보니
가구가 사라졌다. 소파, TV, 아이들 장난감. 모든 게 없었다. 이게 무슨 나는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떨어진 한 장의 편지. 지은의 글씨였다. 민준아, 미안해. 우리는 더 이상 못 버티겠어? 내가 매일 일만 하고 우리를 무시하니까. 준호와 수연을 데리고 갈게. 돈은 내 통장에서 가져갔어. 새 삶을 시작할게. 돈. 내 통장.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은행 앱을 열자 잔고가 0이었다. 5억 원 20년 동안 모은 돈, 아이들 교육비, 집 대출 상환비. 전부 사라졌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침실로 갔다. 옷장 비어 있음. 아이들 방, 텅 비었다. 사진 액자만 남아 있었다. 우리 가족 사진. 웃고 있는 얼굴들. 분노가 치밀었다. 배신. 이건 배신이었다. 지은, 그년이. 아이들은. 나는 소리를 질렀다. 왜 나한테 벽을 주먹으로 쳤다. 피가 흘렀다. 하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명확해졌다. 그들은 나를 버렸다. 내 희생을 짓밟았다. 이제 나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나는 부엌으로 갔다. 서랍을 열었다. 결혼할 때 산 그 칼, 날카로운 생선 칼 손에 쥐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피를 흘릴까? 아니, 아직. 칼은 도구가 아니다. 무기다. 하지만 나는 더 영리하게 할 거다. 법을 피하고 그들의 영혼을 파괴할 거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핸드폰을 들고 지은의 번호를 눌렀다. 꺼져 있었다. 준호의 번호도. 수연의도. SNS를 확인했다. 지은의 인스타그램. 마지막 포스트, 새로운 시작. 행복해요. 배경은 제주도 해변. 내 돈으로 간 거다. 사진 속 준호와 수연이 웃고 있다. 그 미소가 나를 찔렀다. 나는 컴퓨터를 켰다. 은행 기록을 확인했다. 이체 내역. 지은이 한 달 전부터 돈을 빼돌렸다. 1억, 2억. 변호사 상담 기록도 있었다. 이혼 준비. 왜 나한테 이런 짓을? 우리는 행복했는데. 아니, 행복한 척 했을 뿐인가? 내 머릿속에 회상이 스쳤다. 지은의 불만. 민준아, 너 일만 해. 우리랑 시간 안 보내. 나는 가족을 위해 라고 답했다. 그게 실수였다. 아침이 밝았다. 나는 출근 준비를 했다. 하지만 회사에 가지 않았다. 대신 사설 탐정 사무실로 갔다. 강남의 작은 빌딩. 가족 추적해주세요. 배신당했어요. 탐정은 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비용은 500만 원, 결과는 일주일. 나는 카드를 내밀었다. 남은 돈 100만 원, 그래도 됐다. 이건 시작일 뿐. 집으로 돌아와 나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증거 수집. 그 다음 그들의 약점 파악. 지은은 내 회사 동료와 바람을 피웠다. 최근 회의에서 본 그 남자, 박 사장. 그놈의 차가 지은의 차고에 서 있는 걸 봤다. 아니, 상상일까? 아니, 직감이다. 준호는 약점 많아. 학교 폭력 사건. 내가 덮어준 적 있다. 수연은 아직 순수하지만 그 순수함을 이용할 수 있다. 분노가 식지 않았다. 오히려 불타올랐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강민준, 내가 이길 거야. 눈에 피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울음은 약함이다. 이제 나는 사냥꾼이다. 가족은 사냥감. 그 주, 탐정의 첫 보고가 왔다.
지은은 박 사장과 함께 제주에 있다. 호텔 스위트룸. 내 돈으로. 준호와 수연은 유치원과 학교에 등록했다. 새 주소, 제주 시내 아파트. 그녀는 이혼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당신의 불륜 증거를 조작하려 해요. 탐정의 말에 나는 웃었다. 불륜. 나. 그년이 날 그렇게 만들려 해. 나는 제주행 비행기 표를 끊었다. 현금으로. 은행 계좌는 동결했다. 법률 상담도 받았다. 자산 분할은 50. 하지만 사기 증거가 있으면 회수 가능해. 변호사는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수. 그건 기본. 나는 그 이상을 원했다. 그들의 삶을 망가뜨릴 거다. 제주에 도착한 건 저녁이었다. 바닷바람이 불었다. 나는 렌터카를 타고 그들의 아파트로 갔다. 멀리서 지켜봤다. 지은이 박 사장과 키스하는 장면? 준호가 웃으며 아빠라고 부르는 게 박 사장이었다. 수연은 모르는 척 내 심장이 찢어졌다. 하지만 분노가 그 자리를 메웠다. 나는 사진을 찍었다. 증거. 그날 밤 나는 호텔방에서 울었다. 처음으로. 왜 우리 가족이. 하지만 눈물이 마르자 결의가 섰다. 내일부터 시작이다. 복수. 제주에서의 첫째 날, 나는 조용히 움직였다. 아침에 일어나 카페에 앉아 그들의 일상을 관찰했다. 지은은 아침 9시에 나와 커피를 사러 갔다. 화장 짙게 하고 새 옷차림. 내 돈으로 산 거겠지? 박 사장은 10시에 차를 몰고 출근. 그는 서울 본사에서 내려온 임원. 내 회사 상사 중 하나, 그 사실이 나를 더 화나게 했다. 그놈이 날 이용해 지은을 얻었어. 준호는 학교 버스를 탔다. 제주 고등학교. 새 학교. 친구들 없이 어색해 보였다. 수연은 유치원. 지은이 데려다주고 왔다. 나는 멀찌감치 따라갔다. 사진, 영상. 모든 걸 기록했다. 탐정에게 보냈다. 추가 비용 없이 더 파고들어요. 그들의 비밀을. 오후, 나는 박 사장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다. 박 사장님, 민준입니다. 생일 축하해 주신 거 감사해요. 목소리를 밝게 했다. 그는 당황했다. 민준 씨. 갑자기 왜? 나는 웃었다. 제주 출장 왔어요. 만나서 이야기 좀 할까요? 그는 거절했다. 바빠. 다음에 하지만 나는 이미 그의 일정을 알았다. 탐정 덕분에. 저녁, 그들의 아파트 앞. 나는 문 앞에 선물을 놓았다. 준호의 이름으로. 속은 빈 상자. 안에는 편지 한 장. 아빠가 그리워. 빨리 돌아와. 준호의 글씨를 흉내냈다. 그날 밤 나는 창밖에서 지켜봤다. 준호가 상자를 열고 울음을 터뜨렸다. 지은이 달래는 소리가 들렸다. 준호야, 이제 새 아빠가 있어. 새 아빠. 그 말에 내 피가 끓었다. 다음 날 나는 준호를 노렸다.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 교복 입은 준호가 나왔다. 준호야, 나는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그는 멈칫했다. 아, 아빠, 눈이 커졌다. 나는 다가갔다. 왜 왔어? 엄마가 싫대. 그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엄마가. 왜?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가 일만 하고 집에 안 와서. 그리고 박 아저씨가 더 좋아?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 그럼 아빠랑 이야기할래? 우리는 근처 공원으로 갔다. 벤치에 앉아. 준호야, 아빠가 미안해. 하지만 엄마가 돈을 훔쳤어. 내 교육비까지. 준호는 당황했다. 그럴 리 없어. 엄마가 박 아저씨 돈 많다고. 나는 사진을 보여줬다. 은행 이체 내역. 지은의 서명.
이게 사실이야. 아빠 믿어.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럼. 어떻게 해? 나는 어깨를 감쌌다. 아빠가 해결할게. 하지만 비밀 지켜. 엄마한테 말하지 마.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그의 약점을 쥐었다. 아이의 불안. 그게 나의 무기. 집으로 돌아온 준호. 나는 멀리서 봤다. 그는 지은에게 전마, 피곤해 라고만 했다. 하지만 밤에 그의 방불이 켜져 있었다. 잠 못 이루는 거다. 좋았다. 고통의 씨앗을 심었다. 박 사장을 노리는 건 더 쉽다. 나는 그의 회사 이메일에 익명으로 보냈다. 박 사장님의 불륜 증거. 지은 씨와의 사진. 공개되면 끝장 첨부 파일은 블러 처리. 그는 당황할 거다. 다음 날 그는 지은과 다퉜다. 나는 카페에서 그들의 통화를 엿들었다. 민준이 알아? 어떻게? 지은의 목소리 떨림. 박 사장은 조용히 해. 내가 처리할게. 수연은 아직 모른다. 그녀를 건드리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지은이 그녀를 방패로 쓴다. 수연이 때문에 나랑 같이 살아야 해. 그 말에 나는 분노했다. 수연의 순수함을 더럽히지 마. 일주일 후 서울로 돌아왔다. 변호사와 만났다. 이혼 소송 제기하세요. 자산 동결 소송이 시작됐다. 지은은 반발했다. 전화 왔다. 민준아, 미쳤어. 아이들 생각해.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생각했어? 내 돈으로 내 새 삶 사는 거. 그녀는 울었다. 박 씨가 강요한 거야, 이 변명. 하지만 나는 들었다. 약점. 복수는 서서히 시작됐다. 박 사장의 회사에 제보. 임원이 불륜. 회사 이미지 타격, 내부 감사 시작. 그는 불안해졌다. 지은에게 민준이 배신자야. 우리가 같이 싸워라고 했지만 그녀는 흔들렸다. 준호에게 다시 연락. 아빠가 도와줄게. 학교 생활 어때? 그는 엄마가 이상해. 매일 울어. 좋았다. 균열. 내 삶은 변했다. 집은 텅 비었지만 나는 채웠다. 복수 일지. 매일 기록. 오늘 지은의 눈물. 내일 박의 파면. 하지만 밤이 되면 후회가 스쳤다. 정말 이게 맞나? 가족을 파괴하는 게? 나는 거울을 봤다. 그래. 그들이 먼저 했어. 결의. 고조되는 긴장. 소송 심리 첫날 법정에서 지은을 봤다. 여전한 미모. 하지만 눈 밑 다크서클. 민준 씨, 왜 이렇게 해? 판사 앞에서 그녀의 눈물. 나는 배신당했어요 라고 말했다. 증거 제시. 통장 기록, 사진. 박 사장은 증인으로 불림. 저는 모릅니다. 거짓말. 심리가 끝나고 지은이 나왔다. 민준아, 제발. 준호가 자해하려 해. 충격. 준호가? 나는 달려갔다. 병원. 준호의 팔에 상처. 아빠. 미안해. 이 그는 울었다. 나는 안았다. 아빠가 잘못했어.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이건 기회. 지은의 죄책감. 그날 밤 나는 지은에게 메시지. 준호 살렸어. 내 덕분에 아니, 내 덕분에 그녀는 무너졌다. 민준아, 돈 돌려줄게. 박 씨랑 헤어질게. 하지만 늦었다. 나는 이미 박 사장의 비밀을 파헤쳤다. 세금 탈루. 회사 자금 유용. 익명 제보. 경찰 수사 시작. 복수의 물결이 일었다. 지은은 제주를 떠났다. 서울로. 임시 숙소. 준호와 수연 데리고. 나는 그들을 지켜봤다.
멀리서. 내 마음속 후회와 쾌감이 섞였다. 이게 정의인가? 아니, 그냥 복수.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어. 소송이 본격화되면서 내 삶은 전쟁터가 됐다. 매일 법정 출입. 변호사의 조언대로 나는 증언을 준비했다. 제 아내는 20년 동안 저의 수입을 관리했어요. 하지만 최근 6개월, 그녀는 제 동료와 불륜을 저질렀고 저희 자산을 도난당했습니다. 우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의 변호사는 반박했다. 피고인 남편은 가정폭력 경향이 있었고 아내를 무시했습니다. 가정폭력. 터무니없다. 하지만 증인으로 부른 지은의 친구. 민준 씨는 집에 안 왔어요. 지은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증언대에 섰다. 그건 핑계예요. 저는 가족을 위해 일했어요. 더블 근무로 내 목소리가 떨렸다. 관중석에 준호가 있었다. 학교에서 빠지고 온 모양. 그의 눈빛이 나를 찔렀다. 아빠 속삭임. 심리 후 복도에서 지은과 마주쳤다. 민준아, 이게 뭐야? 아이들 앞에서 그녀의 눈은 붉었다. 나는 가까이 다가갔다. 내가 시작했어. 생일에 차고 비운 거.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박 씨가 돈을 주겠다고. 준호 의대 비용으로. 변명. 또 박 사장은 이제 끝장이야. 세금 탈루로 잡혔어.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내가 한 거야. 나는 웃었다. 내가 날 배신한 대가. 그녀는 나를 때리려 했다. 하지만 손이 멈췄다. 미안해. 제발, 수연한테는. 수연. 그 이름이 나를 흔들었다. 수연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리며 자빠라고 부르는 아이. 집으로 돌아온 나는 수연의 방을 봤다. 빈 침대. 장난감. 나는 그걸 만지작거렸다. 수연아, 아빠가 지켜줄게. 하지만 어떻게? 복수가 그녀를 해친다면? 다음 날 박 사장의 소환. 경찰서. 나는 익명으로 지켜봤다. 그의 얼굴, 창백. 이게 다 민준 때문이야. 그 새끼, 경찰이 증거는 명확합니다. 자금 세탁. 그는 무너졌다. 회사에서 해고 통보. 그의 아내에게도 알렸다. 익명 편지. 당신 남편이 제 가족을 파괴했어요. 박 사장의 아내가 지은에게 전화했다. 너 때문에 내 남편이. 지은은 울며 나에게 왔다. 민준아, 그만해. 박 씨가 자살하려 해. 자살? 나는 동요했다. 하지만 내가 그를 선택했잖아. 이 차갑게 말했다. 준호의 자해 사건 후 그는 나에게 매일 메시지 보냈다. 아빠, 엄마가 이상해. 매일 술 마셔. 나는 참아. 아빠가 올게라고 답했다. 학교 상담에도 갔다. 교사가 준호군, 최근 우울증 증세요. 나는 집안 사정 때문입니다. 제가 도울게요 라고 했다. 준호를 내 편으로 끌어들였다. 수연에게는 선물. 유치원에 보냈다. 아빠가 인형. 그녀가 고마워 라고 할 거 상상됐다. 지은은 그걸 보고 울었다. 민준아, 왜 이렇게 해? 복수의 다음 단계? 지은의 직장. 그녀는 부동산 중개사, 나는 고객으로 위장해 갔다. 집 좀 봐줄래요? 그녀는 모르고 안내했다. 대화 중 가족은 물었다. 그녀는 지혼 중이에요. 힘들어요. 나는 배신당한 기분 들죠? 돈까지 빼돌리면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당신. 민준, 도망쳤다. 그날 그녀의 상사에게 제보. 직원이 불륜으로 회사 이미지를. 그녀는 징계. 민준아, 직장 잃었어. 아이들 먹여 살릴 돈이 없어. 그녀의 메시지. 나는 내 돈으로 산 제주집 팔아라고 답.
긴장 고조. 소송 중간 판결. 자산 70% 나에게. 지은은 항소. 하지만 그녀의 정신은 무너졌다. 병원 입원. 우울증. 준호가 나에게 전마가. 자해하려 해. 또 자해? 나는 병원으로 갔다. 지은의 방. 그녀는 나를 보자 울었다. 민준아, 죽고 싶어. 내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나는 침대 옆에 앉았다. 내가 날 죽였어. 생일에. 그녀는 미안해. 박 씨가 유혹해서. 돈 약속해서. 진심인가? 하지만 늦었다. 회복해. 소송 끝나면 아이들 데려갈게. 거짓말. 나는 아이들을 내게로. 박 사장은 감옥행. 재판에서 민준이 복수해요. 라고 외쳤지만 증거는 확실. 그의 재산 압류. 아내는 이혼. 그는 홀로 같았다. 내 안의 갈등? 밤의 악몽. 가족이 웃는 꿈. 깨어나면 이게 끝이 아니야. 복수는 중독됐다. 더 깊이. 준호와의 만남. 카페. 아빠, 엄마 병원에 있어? 수연이 울어. 나는 자빠가 데리러 갈게. 수연을 봤다. 유치원 픽업. 아빠, 그녀의 포옹. 그 순간 후회. 하지만 전마가 아프대. 아빠랑 살자. 이 수연 고개 끄덕. 지은의 친구들이 나를 비난. 너 때문에 지은이가. SNS에 악플. 나는 무시. 대신 그 친구들의 비밀도 파헤쳤다. 하나는 불법 도박. 제보. 복수의 파도. 지은 퇴원. 하지만 그녀는 변했다. 민준아, 용서해. 다시 시작하자. 제안. 나는 늦었어. 거절. 소송 최종 심리 임박. 증인 추가. 박 사장의 전 아내. 그 남자는 양아치예요. 지은 씨를 이용했어요. 지은의 얼굴 절망. 내 마음 찢어짐. 이게 사랑이었나? 아니, 증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끝내야 해. 최종 심리가 다가오면서 공기가 무거워졌다. 법정은 적의 성지은은 변호사 옆에 앉아 창백한 얼굴로 나를 노려봤다. 민준아, 내가 이기면 아이들은 그녀의 속삭임. 나는 무시했다. 판사가 들어왔다. 오늘은 증인 신문입니다. 첫 증인, 탐정. 피고인 남편의 자산이 6개월간 점진적으로 이체됐습니다. 총 5억 원. 수혜자, 피고인 아내의 계좌, 서류 번들. 지은의 변호사가 반박. 강제 이체였습니다. 박모 씨의 지시. 하지만 박 사장은 감옥에서 증언 영상. 아니요, 지은 씨가 주도했습니다. 불륜 대가로. 법정 소란. 지은이 울음을 터뜨렸다. 거짓말. 박 씨가 날 속였어. 그녀의 비명. 준호가 관중석에서 몸을 떨었다. 수연은 내 무릎에 앉아 있었다. 엄마 왜 그래? 나는 괜찮아 라고 속삭였다. 다음 증인, 저는 2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생일에 더블 근무 후 집에 돌아오니 모든 게 사라졌어요. 차고가 비었고 가족이 배신했습니다. 은의 목소리 안정. 하지만 속은 불타올랐다. 판사가 감정적 피해는 물었다. 영원한 상처입니다. 신뢰의 파괴. 심리 끝. 판사 퇴장. 복도에서 지은의 어머니가 나를 기다렸다. 민준아, 지은이가 미쳤어. 내가 너무 잔인해. 나는 어머님. 지은이가 먼저. 그녀는 나를 때렸다. 뺨이 화끈거렸다. 하지만 참았다. 이게 복수예요. 가족을 파탄내. 집으로 돌아와. 나는 상처를 봤다. 붉은 자국. 마치 내 영혼처럼. 수연이 아파 물었다. 나는 안았다. 아빠 강해. 하지만 강한 척. 밤에 지은에게 전화. 심리 어땠어?
그녀는 끝났어. 돈 다 잃을 거야, 절망. 준호가 내 편이야. 날 버렸어. 좋았다. 준호는 내게 왔다. 아빠, 엄마가 이상해. 약 먹고 자, 나는 준호야. 아빠랑 살아. 의대 갈 수 있게 도울게. 그는 망설이다 고개 끄덕. 그래. 아빠 믿을게. 박 사장의 재판도 병행. 그는 민준의 보복쥐라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산더미. 판결 7년 징역. 그의 전화가 지은에게 내 탓이야. 민준이 날 함정에 빠뜨렸어. 지은은 무너졌다. 자해 시도 2번째. 병원. 이번엔 정신과. 나는 병원에 갔다. 의사와 상담. 환자는 PTSD. 트라우머 심각. 지은을 봤다. 사 연결된 팔. 민준아. 죽여줘. 그녀의 속삭임. 나는 나니. 살아서 고통받아. 차갑게. 나갈 때 그녀의 사랑했성 라는 말에 늦었다. 복수의 절정 준비. 나는 지은의 SNS 해킹. 비밀번호는 결혼기념일, 포스트, 새삼. 후회만 후 삭제된 사진들 복구. 그녀의 친구들에게 공유. 이게 진실. 소문 퍼짐. 그녀의 직장 복귀 불가. 준호와 수연 데리고 서울 집으로. 새 가구 샀다. 내 돈으로. 여기서 살자. 수연은 기뻐했다. 준호는 전마는 물었다. 엄마는 회복 중. 거짓. 지은 퇴원. 임시 쉼터. 홀로. 그녀의 일기 발견. 탐정 통해. 민준을 사랑했지만 박의 달콤함에 빠졌어. 후회. 아이들 빼앗김 읽고 내 심장 아팠다. 하지만 찢었다. 후회. 내가 선택한 길. 최종 판결날 법정 꽉 찼다. 판사, 피고인 아내, 자산도난 및 불륜 인정. 남편에게 80% 반환. 양육권, 아버지 지은의 비명. 아니. 아이들은 내 거야. 끌려나감. 준호가 전마 외쳤지만 나는 그를 잡았다. 승리. 하지만 공허. 집에 돌아와 케이크 샀다. 늦은 생일, 수연과 준호와 불 켰다. 축하해, 아빠. 하지만 준호의 눈, 슬픔. 엄마 없이. 밤, 악몽. 지은의 자살. 깨어나 땀. 이게 끝인가? 아니. 아직. 지은의 항소. 실패. 그녀는 거리 생활. 구걸. 나는 봤다. 멀리서. 그녀의 민준아 속삭임. 무시. 박 사장 감옥 편지. 복수 끝나. 내 인생도 망가졌어. 맞다. 내 인생 텅 비었다. 갈등 절정. 수연이 선마 보고 싶어 물음. 준호 아빠, 이게 맞아? 의심. 나는 선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속으론 흔들. 최후의 일격. 지은의 과거 파헤침. 청소년 시절, 도둑질. 제보 경찰. 그녀 체포. 민준의 함정, 소리. 법정 다시. 그녀의 절규. 용서해. 나는 난이 오 판결, 징역 2년. 내 안의 어둠. 이게 정의. 아니, 파괴. 하지만 멈출 수 없음. 판결 후, 지은이 감옥에 갇힌 날, 나는 법정 밖에서 서 있었다. 그녀의 등, 작아 보였다. 교도관이 데려가며, 그녀가 돌아봤다. 민준아. 아이들, 눈물. 나는 시선을 피했다. 준호가 전마, 달려갔지만, 나는 막았다. 가지마. 그의 저항. 아빠 미워. 주먹. 내 가슴. 집으로 가는 길. 침묵. 수연이 전마 언제 와? 물었다. 곧. 거짓. 준호는 방에 틀어박혔다.
나는 문 앞에 섰다. 준호야, 아빠 사랑해. 대답 없음. 그날 밤 나는 술을 마셨다. 처음으로. 소주병 하나, 추억이 떠올랐다. 결혼식. 지은의 미소. 민준아, 영원히 함께. 거짓말. 아이들 태어날 때 준호의 첫 울음. 수연의 작은 손. 후회. 얘기하지만 분노가 더 컸다. 내가 배신했어. 병을 던졌다. 유리 파편. 발에 박혔다. 피의 고통이 현실로 돌아오게 했다. 다음 날 회사 상사들 축하해. 민준 씨 소송 이겼네. 하지만 눈빛 동정. 가족은 나는 괜찮아요. 하지만 더블 근무 그만. 휴가 신청. 생각할 시간 필요해. 집에서 가족 재건 시도. 준호와 대화. 아빠, 왜 엄마를 감옥에? 나는 전마가 돈 훔쳤어. 우리를 버렸어. 그는 하지만. 아빠도 잔인해. 복수 때문에. 그의 말, 칼처럼. 준호야, 그게 정의야. 그는 정의. 그냥 증오 아냐? 수연의 그림. 엄마 아빠 가족 찢어진 그림. 나는 붙였다. 하지만 균열 남음. 지은의 감옥 면회. 갔다. 철창 너머. 그녀 야위었다. 민준아, 고마워. 와줘서. 나는 자이들 잘 있어. 그녀는 미안해. 모든 게 내 잘못. 박씨가. 약속만 했어. 고백. 너도 알았어. 내 희생. 그녀 눈물. 알았어. 하지만 무시당하는 기분. 내가 날 사랑 안 하는 듯. 나는 사랑했어. 그래서 더 아파. 침묵. 아이들 데려와. 마지막으로 나는 거절. 늦었어. 나오며 후회 밀려왔다. 이 복수, 나도 파괴했다. 준호의 반항. 학교 성적 하락. 상담. 트라우마예요. 가족 분열. 박 사장의 소식. 감옥에서 자살 시도. 실패. 그의 편지. 내 승리야. 하지만 내 가족도 죽었어. 맞다. 내 안에 갈등 폭발. 밤에 칼 쥐었다. 이번엔 내 목에. 끝내자. 하지만 수연의 답바소리. 멈춤. 결단. 복수 멈춤. 아니. 마지막. 지은의 출소 기다림. 2년 후. 하지만 그 전에 화해 시도. 준호와 여행. 제주. 그곳에서. 준호야, 아빠 잘못했어. 복수 너무 갔어. 그는 나도 미안. 엄마 편이었어. 포옹. 수연에게 진실. 엄마 아플 때 기다려. 그녀 고개 끄덕. 지은에게 편지. 용서할게. 나오면 다시 보내지 않음. 아직. 시간 흘러. 6개월 내 삶 안정. 새 연애. 아니. 아직. 준호의 생일. 케이크. 아빠. 고마워. 미소. 희망. 하지만 그림자. 지은의 소식. 감옥에서 편지. 민준아, 사랑해. 후회 밀고, 눈물. 처음. 복수의 끝. 아니. 시작. 진짜 가족 재건. 갑작스런 전화. 지은의 어머니. 지은이가. 탈옥 시도. 잡혔어. 자살 외 충격. 병원. 중환자실. 달려감. 그녀, 호흡기. 민준아, 속삭임. 나는 손잡음. 살아. 아이들 위해. 그 순간, 후회 절정. 미안해. 내가. 너무 갔어. 의사 기적적으로 회복. 그녀 깨어남. 눈 맞춤. 용서.
나는 그래. 하지만 복수의 상처, 영원. 지은의 회복은 느렸다. 병원 침대에서 우리는 대화했다. 처음으로 진심. 민준아, 내가 다 잘못했어. 내 생일에 그 편지 쓰며 울었어. 하지만 도망칠 수밖에 그녀의 고백. 박 씨가 민준은 바람 피워라고 속였어. 증거 사진 조작. 나는 놀랐다. 그랬어. 그녀 고개 끄덕. 믿었어. 바보처럼. 내 분노, 박 사장에게. 하지만 그는 이미 망가졌다. 감옥에서 폐인. 그의 아내 민준 씨, 당신도 피해자예요. 연락 왔다. 박이 모든 걸 꾸몄어. 진실 밝혀짐. 박 사장의 조작. 불륜 유도, 돈 유인. 나의 복수, 잘못된 표적. 지은은 피해자. 아니, 그녀도 선택했다. 하지만 용서의 문 열림. 퇴원 후, 지은 집으로. 아이들 만남. 준호 전마, 울음. 수연 포옹. 엄마 왔어, 가족 재회. 하지만 어색. 저녁 식사. 미안해요. 지은의 말, 나는 나도. 치료 시작. 가족 상담. 트라우마 치유 매주. 준호 잡바 엄마, 사랑의 변화. 내 복수 흔적. 지은의 상처. 팔 흉터. 이거. 내 탓 후 그녀 말, 나는 미안, 매일 사과. 시간, 1년. 소송 마무리. 자산 반환. 하지만 우리는 새로 시작. 작은 아파트. 빚 있지만 함께. 박 사장 출소. 그는 나에게 왔다. 미안해. 모든 게 내 욕심. 나는 가. 다시 오지 마. 그는 사라짐. 그의 삶. 파괴. 내 안의 어둠. 여전. 밤에 만약 다시 배신하면 생각. 하지만 지은의 손 영원히. 준호 의대 합격. 아빠 덕분 수연 피아노 리사이텔. 엄마 아빠 봐. 내 생일 다시. 더블 근무 안 함. 집에 일찍. 차고에 차 있음. 가족 기다림. 케이크. 축하해 여보. 지은 키스. 웃음. 하지만 상처 기억. 복수의 대가. 영원한 경계. 에필로그. 5년 후 우리 가족 안정. 하지만 나는 안다. 배신의 그림자 사라지지 않음. 그날 차고 비움. 내 인생 바꿈. 복수. 후회. 하지만 성장. 강민준, 내가 이겼어. 거울 속 미소. 진짜 승리.